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방으로 출근합니다. 저자인 공방 언니 이명성입니다. 일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이 영상을 오늘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이게 저의 이번 주의 워크시트예요. 진짜로 지금 얼굴 빨개지는데 너무 하얗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저번 주에 전날 정리하라고 해놓고 저는 안 하고 헤이트 정리를 했는데 와 진짜 저번 주에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계속 인스타그램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미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담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고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정말 이걸 정리할 새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자기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뭔가 몸도 너무 좀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정리를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정리를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을 바쁘게 했기 때문에 워크시트를 작성하지 못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음 주를 중요한 일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들을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막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워크시트를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저녁에 집에 갔다 올 건데 내일 저녁에 올라오거든요. 저 지금 토요일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에 저도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작성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입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는 질문을 들어서 그거를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영상을 그 내용으로 찍으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을 하고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모든 곳에 입점을 했었던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공방을 오픈하고 3년차, 4년차쯤에 키트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고 그 키트를 온라인에 판매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입점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전혀 입점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희 스토어팜에서 혹시 공방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키트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에게 판매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공방에 오셨다가 수업을 듣고 이제 뭔가를 재료를 구매해 가셨는데 재료가 더 필요하다. 근데 저희한테 전화하기도 힘들고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키트를 만들고 재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키트를 되게 많이 만들어서 모든 곳에 입점하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1개, 2개, 3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어떤 비슷한 형식으로 라인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개수가 늘어가게 되면서 이제 입스토어팜에 들어가고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키트가 완성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저희가 핸드메이드 페어를 나가게 되면서 그게 발판이 돼서 저희가 입점을 이제 꾸준히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질문을 하고 저 혼자 대답을 하자면은 어떻게 입점을 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사실인데 그러니까 입점 요청을 받아서 입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x10 현재는 지금 원어원 스토어도 들어가 있고 솜시당 교보문 온라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토어팜도 들어가 있는 거 아실 테고 하빈더박스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마켓 11호가 이런 데서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10x10에서 올린 것들을 그쪽으로 이제 뿌려주는 형태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걸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본느 모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우리가 올렸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 한 군데만 올라가도 많이 뿌려준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게 돼서 입점을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입점을 제안을 받은 가장 첫 번째의 이제 이유는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품질.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품질이 좋아야 입점 신청을 받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품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든지 어떤 브랜드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품질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대량 생산성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랫폼 자체가 작지 않은 곳에서 입점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겠다라는 이미지가 들면은 당연히 그런 대형 입점 플랫폼에서는 제안을 하기가 힘들겠죠. 아니면은 뭐 너무너무 입점하고 싶다면 혹시 대량 생산이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소위 이제 MD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물건을 픽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저희 10x10 담당자분이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물건의 개수가 10,0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물건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이거 몇 개, 10개 이상, 몇 개 이상 만드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는 솔직히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제가 막상 100개가 만들기 힘들고 이것을 하나밖에 못 만들더라도 고가로 만약에라도 판매하고 싶다면은 뭔가 딱 납품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야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판매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뭔가를 올려서 입점을 하고 싶다면은 명확하게 페이지나 이런 것들에 제가 뭘 판매하고 있고 이게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고 이런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6화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대량 생산성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당연히 입점이 많이 들어오겠죠. 말은 쉽죠. 맨날 하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종목별로 안전검사가 포함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캔들이고 저희도 당연히 검사를 받았는데 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먹는 거라든지 피부에 닿는 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생화학 안전생활연구소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바로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스토어팜에도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없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없으시면 입점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가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주셔야지 이제 입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검증이에요. 이 사람들의 물건이 판매가 가능한지 검증이 되었는가. 이제 다른 마켓에 이 물건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검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스토어팜 같은 경우도 입점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물건이 만약에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입점 신청하기가 약간 머뭇거려지겠죠. 왜냐면은 시즌별로 다양하게 이런 큰 플랫폼들은 고객들한테 다양한 각도로 제안을 하거든요. 뭐 여름엔 이게 좋아요. 5월에는 이게 좋아요. 크리스마스엔 이게 좋아요. 이런 시즌별로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전 선뜻 굉장히 유니크하거나 정말 유명하지 않으면 입점을 신청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친한 이제 언니가 벤더라는 거를 하고 계세요. 그 벤더사 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좋은 기회로 한 5군데 정도 뭐 쿠팡이랑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 이미 물건이 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좀 당연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다. 물건이 판매 차질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입점을 신청을 하셨겠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한두 개라도 물건을 올려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11번가, 쿠팡 이런 모든 스토어팜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비즈니스 센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서 찾아보시면은 입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무료 교육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테지만은 알고 있는 거랑 가서 듣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입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물건을 올리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모든 플랫폼 이런 중간 구매자, 중간 매매 형태의 이런 모든 플랫폼은 판매자가 많아야 돼요. 판매자가 양질의 컨텐츠를 팔아야, 양질의 제품을 팔아야 자기들이 수수료를 이제 수입으로 가져가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판매자가 많이 와야 하고 어떻게든 판매자가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다 무료라는 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강의를 들으러 가면은 저도 동어 반복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동어 반복적인 강의가 사실 되게 많아요. 나 저거 아는 얘긴데? 나 저거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뭐 누구나 다 아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얘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 태도를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지만은 그거를 어떤 각도로 보고 어떤 태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똑같은 동어 반복적인 강의 사이에도 제가 모르는 거 한두 개는 꼭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상황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몰랐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하나의 요소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얘기 맨날 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각도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다른 상황에서 얘기를 함에 따라 그 얘기가 들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번가 이런 거 너무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올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나는 29cm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 11번가 너무 좀 너무 보편적이지 않나? 너무 나의 센스랑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너무 눈높이가 만약에 높다거나 너무 사양 조정만 하다 보면은 그만큼 고객을 잃어요. 왜냐면 그만큼 파이가 작아지고 풀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풀이 좁은 시장도 갖고 있고 풀이 넓은 시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성공적인, 이상적인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해보고 만약에 난 너무 싫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추천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반복적인 얘기이지만 다각적인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고 유튜브는 제가 이런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저희 영상은 사실은 크리에이터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육기관처럼 저희 수강생을 100% 수강생만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회수도 좀 안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통계치를 보면은 80%가 저희를 구독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저희 걸 시청하시거든요. 그리고 물론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 너무 좋고 제가 그걸 원해서 이런 영상도 찍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약간 얘기가 사이로 다른 길로 빠졌는데 다각적인 마케팅에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매일매일 올리지 않고 한참 만에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꾸준히는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나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도 일주일에 포스팅을 하나만 하더라도 인스타그램도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인스타그램을 많이 했는데 저번 주에는 딱 초반에만 하고 못하는 날도 있고요. 한 번 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저희 상황에 맞게 그냥 하거든요. 그렇게 다각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검증이 다시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저희를 우연히 찾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 데지? 얼마나 됐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상황에서 인스타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인스타를 했는데 유튜브에도 혹시 없나? 그래서 이번 노보관을 검색했을 때 뭔가가 정보가 많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신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이 이 브랜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가 바로 검증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MD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 입점을 제안하시는 분들은 많은 브랜드를 겪어봤기 때문에 보면 사실 알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채널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또로로 이렇게 훑기만 해도 보이시죠? 근데 거기서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자세히 지켜보시고 유튜브도 한번 틀어보실 테고 블로그도 더 구체적으로 보실 테고 인스타그램 피드도 좀 더 밑에까지 내려가서 문제가 없진 않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겠죠. 그런 검증 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나 뭐 YDG 같은 데서 사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으로 제품력을 완전히 상승시켜서 이렇게 펀딩에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시리즈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상적이죠.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나도 꾸준히 한 제품을 팔아보고 싶다. 꾸준히 이 내 물건을 대중화해보고 싶다.
입점을 많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했던 얘기들은 사실 하루에 마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꾸준히 쌓아왔을 때 그게 한 빛을 발하는 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조금 자리를 잡았고 브랜드 같아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저는 5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5년이라는 시간을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제가 못해서 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5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내 제품력을 보일 수 있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뭔가 브랜드화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주려면은 어느 정도 그 라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자수라고 치면 저희가 포시즌 가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포시즌 가든에서 또로로 따라오는 물건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플랜트 자수라고 부르다가 얼마 전에 채집 자수, 식물 채집 자수라는 이름으로 바꾼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도 또로로 그 라인으로 계속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있는 것보다 그 물건들이 군을 이룰 때 힘을 가져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포시즌 가든에서 치자꽃을 했는데 리시안 셔츠도 포시즌 가든이죠. 그랬을 때 리시안 셔츠지만은 이게 포시즌 가든이라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포시즌 가든 아래에 어떤 하위 카테고리가 달려도 조금 믿음이 가잖아요. 포시즌 가든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은 리시안 셔츠를 만들어 봤으니까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랑 저희 자원 선생님 2명이서 일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고 아까부터 놀아달라고 했는데 안 놀아줘가지고 저 이따가 인사드릴게요. 또 차드도.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건 저희도 알고 저희도 일이 많고 힘들어요. 하지만은 뭐랄까, 저희가 포시즌 가든이라는 게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쓰시는데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되게 뿌듯했어요. 아, 이게 바로 뭔가 아이 같은 제품을 탄생시키는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꾸준히 이거를 알려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을 때 뭔가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갖게 되는, 제가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이본누모건이라는 이름을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제 제품도 하나의 이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생할 때 바로 브랜드가 자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포시즌 가든이라는 해시태그를 진짜 많이 쓰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한 명이 쓰고 2명이 쓰게 되면은 그래야 4명이 쓰게 되고 10명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데 인터뷰를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슬로우 마케팅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떡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에 많이 이슈를 타고 흘러서 성공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부럽고 저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하지만 그 떡상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좋아했던 부분이 달라졌을 때, 혹시 다르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분이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슬로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정말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서 저는 10년 후에 저희 브랜드가 잘 될 거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제가 이 슬로우 마케팅을 제 진심으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멘탈이 좀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제가 너무 오늘 단발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번 주에 워크시트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아지셨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크시트는 잘 정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희 워크시트 영상이에요. 저도 다음 주에는 또 새까맣게 열심히 정리를 해서 들고 오도록 하고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곧 춘천으로도 또 강의를 나갈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상점에서도 곧 강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눈여겨봐주시고 지켜보셔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